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걸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 물질 개벽이, 나는 그걸 물질 개벽이라고 보는 게 상대성 이론을, 물질 개벽 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 사람, 한국산 시계를 소련 사람이 차도 되고 미국 사람이 차도 되고 달에 가서 차도 되는데, 아인슈타인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달리면 달릴수록 시간은 점점 늦게 흐른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식까지 다 나와 있고, 아주 엄밀한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수없이 해본 결과 이게 맞다 이거. 그게 저번 시간까지 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늦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또 질량과 에너지 관계는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좀 그 수학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학의 언어가 수학이라 이 수학을 뺄 수가 없어요. 수학을 빼면은 물리학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수학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걸 그렇다고 빼지 말자고 저번에 우리가 약속돼 있기 때문에 하자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수학 공부를 쭉 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도 사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참고 견디셔야 되겠죠. 일이 로렌츠 변환이었고 2가 시간의 지연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길이의 단축이라는 겁니다. 길이의 단축. 공간의 수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가 5cm였다면 누가 재봐도 5cm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틀리다. 이것이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렌츠 그 식 저번에 했죠. 그래서 그러면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 프라임이 붙은 거는 이제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좌표축을 움직였을 때 움직인 좌표계가 프라임이 붙은 겁니다. 안 붙은 것은 정지계, 움직이는 계와 정지계. 이 움직이는 계의 두 좌표의 차이를 구해보는 거죠. 길이죠. 자, 차이니까 길이. 로렌츠 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게 로렌츠 변환 공식을 저번에 우리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기에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빠박 날아가죠. 이 기분이란 것은 말 못합니다. 빠박 날아가니까 아주 이렇게 간단히 되는 겁니다. 날아가 버리고 간단히 됩니다. 그러자 여기는 어떤 차이, 간격이죠. 간격이니까 이걸 델타 x 프라임이라 하고 이퀄 감마, 요거는 프라임이 안 붙었기 때문에 감마 델타 x. 자,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요것은 정지계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계고, 이것은 움직이는 계의 길이입니다. 움직이는 계의 길이고, 이건 정지계의 길이인데, 여기서는 지금 길이가 짧아졌냐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계에서 재봤다 아닙니까? 재본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계에서 재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요거에 이제 정지계가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이걸 변수로 놓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L 이퀄 감마분의 L0 이렇게 됐겠죠? 감마를 양변에 나눠주니까 고로 이것은 이제 대문자로 쓴 것은 개 전체를 말하는 거고 소소한 개개의 길이 L은 감마 L0가 되어서 감마가 뭐였습니까? 로렌츠 인자였죠. 루트 1 마이너스 C자성분의 V자성분의 1 이렇게 됐죠. 고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역수치해지니까 L0 루트 1 마이너스 C자성분의 V자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V가 속도고 C가 강속도 아닙니까? 그러면 V가 점점 속도가 점점 늘어나면은 1보다 작다. 이건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곱하니까 1보다 작아져서 L이 L0보다 작아지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수축. 길이가 수축된다. 이게 좀 그어버리면 되겠네요. 자, 이거 이상한 기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뭐 엉터리일 수도 있는데 그 뭐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검증. 과학은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검증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지금 관측자가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위로 10km 정도, 10km 정도의 대륙권이란 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륙권. 자, 여기서 1차적인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이란 게 있습니다. 우주선. 이 어디서 날아오냐면 블랙홀에서 온다든가 뭐 퀘이사라든가 초신성 폭발 때 생긴다든가 해서 우주선이 막 날아옵니다. 이게. 이걸 퍼스트 1차 우주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우주선. 그런데 여기에 대륙권에 충돌이 되면서 2차 우주선으로 변합니다. 이게. 세컨드.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이 2차 우주선 중에 하나의 소립자를 딱 잡아서 그것이 뮤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뮤온이라는 소립자가 있습니다. 이 소립자가 속도가 얼마냐 하면은 빛의 속도에 C의 빛의 속도에 99.8% 정도의 속력을 갖고 달립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얼마냐? 수명이 2 마이크로 0.몇 아니고 2 마이크로 세컨드. 초. 예. 2 마이크로 초입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은 우리 초 일반적인 초로 고치면 100만 분의 2초입니다. 100만 분의 2초. 예. 100만 분의 2초 동안 딱 존재하다가 얼마를 달리고 600m. 600m를 달리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대단하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럼 600m라면은 여기서 이 정도 오다가 막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상에서 관측이 된다.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래서 사라졌는데 지상에서 관측된다 이 말이에요. 와,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래서 여기 이 지상 관측자 입장에서 볼 때 입장에 우리 상대성 이론이니까 입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지상의 관측자가 볼 때 이 대륙권의 길이 이거는 고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고정되어 있으면 제로 고정된 건 제로로 붙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변해서 이렇게 왔을까? 시간이 아마 수명이 늘어났을 거다. 수명을 변수로 놓는 거죠. 수명을. 시간. 네, 이걸 t로 수명을 t로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뮤온 입장에서 보면은
미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수명은 고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수명 고정되어 있으니까 t는 t0가 되고. 그러면 왜 여기까지 갔을까? 이 거리가 짧아졌을 것이다. 길이가 짧아졌을 것이다. 그럼 길이가 변수가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길이하고 달리간 거리는 비례하죠. 네, 비례하니까 그 비례관계식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L 대 L0는 T0 대 T가 되겠죠. 그럼 이건 내항 곱하고 같아지죠. 그러면 LT equal L0 T0 이렇게 되겠죠. 그럼 T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시간의 지연에 의해서 시간의 지연 이것은 T는 감마 T0 이렇게 됐죠. 아까 감마 붙은 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T0 T0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L은 뭡니까? L equal 이게 T가 나오면 감마분해야 되죠. 감마분해 L0 고로 소소의 길이 구체적인 길이는 감마분해는 L0 루트 1 마이너스 C자성분의 V자성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짧아진다. 그거 어느 정도 보면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쇠막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단단하죠. 아닙니다.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뭡니까? 전자기 힘에 의해서 이렇게 길이가 딱딱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전자기 힘이죠. 그러면 달리면 전자기 힘은 오므러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내가 몇 분까지 해야 되지? 사실 지금 50분까지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새벽 2시까지 해도 안 되겠어요? 제가 1시간 50분까지 내 할게요. 지금 사람들은 현방 여행하면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증가, 질량 증가. 네, 질량 증가. 네, 이거는 시간, 길이 단축. 자, 우리들의 상식에 의하면은 버스를 타고 가나 기차를 타고 가나 뭐 로켓을 타고 가나 내 몸무게가 60kg이면은 어디 가든 60km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상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상식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생명인 집단에 정상인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전부가 다 생명인데 한 사람이 정상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취급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가속도가 붙을수록 힘이 세지는 건 맞아요. 맞아요. 교통사고라도 그렇고 예. 물체가 떨어져도 그렇고 예. 아인슈타인 안 들면도. 예. 이 너무 야,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질량이 어째서 증가하느냐 또 이제 한번 더 구해 보는데요. 지금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열차 안에 승객이 있고 이 바깥에 땅에 있는 이제 관측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속도로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져가지고 여기서 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공을 던져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갈까? 똑같은 질량이고 똑같은 무게이고
똑같은 속도로 던졌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갔겠죠. 예, 근데 이 광경을 지상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달리고 있다가 던진 거니까. 짱짱 이렇게 가요. 공이 이리 날아와서 부딪힌 다음에 이리 날아갑니다. 자기 공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공은 그대로 갔다가 충돌한 뒤에 그대로 내려왔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체 길이가 요 길이가 y라면은 요 충돌 지점까지는 여기 2분의 y고 여기 2분의 y입니다. 딱 중간에서 부딪혔겠죠. 맞아. 그 거리로 돌아오지. 예. 관측자는 예. 그 거리로 돌아오지. 예. 자, 여기 요 성격을 갖다가 B로 하고 이 지상 관측자를 A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무게의 공 그리고 속도도 똑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 B의 무게를 MB 질량을 MB 이 사람의 속도를 VB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여기 관측자 A는 이제 MA VA 이렇게 되겠죠. 무게와 속도입니다. 자, 이 관측자 입장에서 보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은 변함이 없다니까 고정된 그대로 아닙니까? 변했다면 상대방 것이 변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 건 고정인물 이거는 M0, V0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자기 거니까. 그럼 상대방 이거는 이게 뭐 아마 변했을 거다. 그럼 변수로 놓죠. 변했을 거니까 변수로 놓습니다. 이게 M, V 변수로 놨습니다. 그런데 이 질량과 속도 사이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한 거는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질량과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충돌시켰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MB, VB equal MA, VA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를 넣을 수 있다. 네,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바꾸어지니까 이거는 MB, MV equal M0, V0 이렇게 될 겁니다. V 속도란 게 뭡니까? 속도란 것은 거리 나누기 시간 아닙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 그럼 여기 거리가 y니까 이거요. 왕복이니까 y죠. y 나누기 시간 t입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y 거리 나누기 시간은 이게 t0가 안 되겠습니까? t0, 제로가 붙었으니까 t0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t는 변수인데 이 t는 앞에서 시간의 지연이란 공식에 의해서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감마 t0가 될 거죠. 감마 t0가 됩니다. 그러면 t0, t0 이게 짱 약분이 됩니다. 날아가고 y 똑같은 것이니까 날아갑니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m equal t가 이게 나눗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곱셈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게 날아간 거기 때문에 감마 이게 감마가 이거죠 이거. t도 이게 변했으니까 감마가 있죠. 감마가 올라갑니다. 감마 M0. 감마는 뭡니까? 루트 1 마이너스 C자승분의 V자승분의 M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질량 구하는 공식이 구해졌습니다. 여기에 V가 점점 커지면은 1보다 작아지겠죠. 1보다 작아지면 역수치하면은 1보다 커지죠. 1보다 적어지면 2분의 1, 역수치하면 2. 더 커진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M이 M0보다 커져서 질량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속도는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무거워진다.
거죠. 네. 내도 그냥 70kg인데 네. 뛰면서 재니까 네. 71kg 나왔어. 저울을 놓고 달았다니까 가면서. 진짜. 그거라고. 70.000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종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 종합. 그럼 내똑창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전환이 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농구입니다. 예. 자, 지금 어떤 물체가 점점점 빨리 달리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늦게 흐르고 길이는 짧아지고 질량은 무거워지고 이리 되는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만큼 달렸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물체가 지금 달리면 달릴수록 시간은 늘어나고 길이는 줄어들고 질량은 늘어납니다. 그렇지. 만약에 빛의 속도만큼 어떤 물체가 달렸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금방 말했잖아요. 빛의 속도만큼 달렸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말고 빛의 속도. 예, 빛의 속도만큼. 자,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T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T는 루트 1-C 자승분의 V 자승분의 T0. 이건 정지 시간이고 이건 움직이는 시간이죠. 이거 그 다음에 길이 L은 어떻게 됐습니까? L0 루트 1-C 자승분의 V 자승이 됐죠. 정지 길이고 이 움직이는 길이고 또 질량도 써야죠. 예, 질량도 써야죠. 또 속도. M 있고 루트 1-C 자승분의 V 자승분의 M0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이게 빛의 속도요. 이게 빛의 속도이고 이게 V가 지금 달리는 물체의 속도입니다. 같다. 예, 우리가 같다. 이 치자. V가 C가 되어버렸다. 그렇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제로다. 예, 뭐가 제로 됐습니까? 루트 속이 제로다는 것은 예, 루트 속이 제로 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제로입니다. 루트 속이 제로인데 그러면 루트 CO도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루트 CO도 제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루트 제로는 제로입니다 지금. 제로죠. 제로 뭡니까 그럼 뭐 이게? 그 무한대야. 뭐? 우와! 와 멋지네. 야 무슨 제로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예. 이런 훌륭한 예. 제자도 있다는 예, 거야. 아주 멋지네요. 야, 너무 멋지네. 제로분의 1은 완전히 알아듣잖아. 무한대입니다. 이게 제로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주 작아져서 제로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작아져서 그러면은 리미트. 아주 작아서 0.01 분의 1 하면 뭡니까? 1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0.001분의 1 하면 1000이 되겠죠. 0.0000000 해서 막 0을 많이 씁시다. 이 우주에 가득 차도록 써가지고 1 붙였다고 합시다. 그럼 어찌 될까요? 무한대. 1 0000000 해서 우주 가득 차도록 공이 붙겠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맞아. 예. 작아지 무한소로 작아지면은 역수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무한대가 됐습니다. 시간 무한대가 됐어요. 이거는 어찌 됐을까요? 이거는 길이는 무한히 작아졌대. 예. 이거 우리 천사님 박수 한번 치세요. 야, 우와. 천재들이 다 예, 예. 많구만. 이 제로. 원래 무사한 사람 천재가 많아요. 예, 이 제로입니다. 이게 제로. 이 제로가 됐습니다. 예, 제로가 됐습니다. 질량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무한대. 늘어났어 또 무한. 예, 이 무한대입니다. 그건 뭐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다. 예, 예. 아홉이 똑같은데 뭐. 무한대입니다. 예. 자,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옳지. 한꺼번에 일어났다. 어이야. 한꺼번에 일어났다. 와. 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시간은 무한대고 길이는 제로고. 제로고 공간은 넘고 질량만 있다. 어. 뭐야? 크기는 넘고 어. 질량만 있다. 예. 시간과 질량. 예,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시간과 질량이 있으면 그게 뭐요?
여기 이제 함부로 우리가 부피가 없다. 아, 함부로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가는 여기에 여기에 4차원세. 여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길이가 제로가 됐다 뭡니까? 크기가 없어. 뿅 사라졌어. 사라졌다. 사라졌는 거죠. 질량 길이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공간이 사라진 거. 공간에서 공간 자체가 이 우주 공간 자체가 뿅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 절대 무입니다. 무 이게 무입니다. 이게 무. 근데 시간과 질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뭐냐 예예 겹쳐서 함께 동시에 생각해 봅시다. 무한대 완전히 딱 사라져 버렸는데 질량이 무한대다. 이게 뭘까요? 질량이 무한대다. 그거를 갖다가요. 예 이제 유무초월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유나 무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초월, 유무초월짜리를 말해요. 바로 그게 이 진공묘용만. 멋지십니다. 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주 멋지십니다. 예. 초월이 나라 이게 질량이 무한대라는 것은요. 이 질량이 무한대라는 것은 이 없는 것이 없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이야. 텅 빈 자리에서 다 차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공묘유입니다 이거. 이거 묘유예요. 이렇게 설명이지. 예. 응. 태우스는 그거를 예. 그 텅 비어 있는 것을 영으로 보고요. 예. 질량을 그 에너지로 보거든요. 예. 키로. 예. 키는 가득 찼다고 보고 영은 텅 비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 정산정사도 텅 비었다 가득 찼다 이걸로 표현하고 이것은 무한히 순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구공무시 예. 부족이다. 그러니까 가득했는데 그 역시 공했다. 그 태극도설의 아주 전형적인 이론인데 그걸 그대로 개성으로 표현한 예. 우주의 원리를.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예. 이 안이비설신의로는 예.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감지할 수 없는데 예. 없으면서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니까 예. 유무는 초월했죠. 예. 유나무는 초월했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뭡니까 종교적이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진공유가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본원이죠. 질량이 무한대다. 없는데 눈에 사라졌는데 질량이 무한대로 갖고 다가와 있다. 이거 뭡니까?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무소부재. 예, 없는 곳이 없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예, 이 무처성. 불성무한. 예, 무처성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예.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더 나가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부분이 아닌데 그게. 이거 가만히 여기서 저는 가님이 이름 붙여서 이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 말하라니까. 그래. 야, 아 예. 아니, 조용히. 그막 빅원. 빅 원바드라고 우주 전체가 하나이죠. 저기 이런이다 이런. 예, 우주 전체가 너무 앞서 정말 예 하나입니다.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거죠. 무소부재입니다. 이게. 와 기가 막히네. 수학으로 예. 정리해야 됩니다. 수학으로 맞추리. 자.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뭘 또 생각하나? 이왕 하는 김에 다 종합적으로 종합해 봅시다. 예, 이거 시간은 뭐한데? 시간이- 불면 시간이 무한대가 되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무시성입니다. 무시선이 아니고 무시성. 무시성 맞죠? 무처성 무시성 맞네. 무시성입니다. 불생분멸. 어느 때나 다 차 있는 거죠. 와, 이거 자 거기서요. 예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예 그러니까 무시성 무처성인데 예, 예.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요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도파경에서 예 일시가 일체시오, 일체가 일체처가. 예. 와, 이 정말 도파경에 나오는 문제. 예예 맞습니다. 예. 일시 일체시오, 일체 일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일체시고 예, 예. 이곳이 일체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법문 서라면은 예, 예. 3천 전에 서라면 지금 듣는다. 예,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거래요. 예. 나는 파악행위. 나는 서태상님하고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훌륭한 과학자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물리학에서는 이 광경을 어떻게 봤느냐?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얽매여 있잖아요.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라는 이 순간에서 과거도 갈 수 없고 미래도 갈 수 없잖아요. 속박에 딱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무시성이라고 하면 이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벽을 느낀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커다란 벽을 장벽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벽을 허물기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허물지 못하고 이름하여 뭐라 했습니까? 이름하여 뭐라 했을까요? 모든 물체는 광속으로 달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응? 모든 물체는 광속으로 달릴 수 없다. 그 모든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없다. 그 현대 물리학의 한계입니다. 현재입니까? 현재. 시공간이 지금 빛까지 예, 인식하고 있죠. 현재. 예. 또 미리 나오시네요. 이제 얘기 한번 봅시다. 빛을 타면 빛을 빛을 타고 가면 돼. 예, 잠깐만. 그냥 이게 예, 잠깐만요. 예, 그거는 조금만 있다가 하시고요. 와, 막 네. 나오네. 정말 제 강의하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네요. 앞서서 제 강의하기가 앞서서 막 나오시는데 저는 너무 참 행복합니다. 아주 멋진 강의네요.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이 한계를 느껴서 절대로 달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속도가 내면 낼수록 막 압력을 느껴가지고 빗줄이 터질 것 같은데 빗줄 속도 떨어지면 완전히 터진다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져서 살 수가 없다. 아닙니다. 내 몸 하나만 떨어지면은 그런데 개 전체 내가 타고 있는 로켓 전체가 떨어지면은 그 개 전체가 떨어지면은 내가 축소가 되면은 개도 축소가 됩니다. 옳지. 그러면 타고 있는 본인은 전혀 못 느낍니다. 예, 못 느낍니다. 바로 그거. 블랙홀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게 빨리 들어가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같다도 안 그랬다. 예, 블랙홀에 밖에서 보면은 없어질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블랙홀에 들어간 사람은 못 느낍니다. 예. 와, 박수 한번 이 집에서 박수 한번 쳐야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큰 놀라운 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원불교 믿는 분들이 이걸 들으면은 정말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또 있나? 이거 빛의 속도로 달려야 이렇게 됩니다. 빛의 속도. 그러면은 내가 어느 새에 로켓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좋은 로켓들을 만들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지. 상상이 안 되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로켓의 속도가 빛의 속도만큼 낼 수 있겠습니까? 추진력이 엄청나야 됩니다. 그래서 꿈 같지만 이건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아까 정승은 미리 말씀하셨지만 저번 시간에 내 얘기했습니다. T 시간축은 시간을 공간화시킨 거죠. 시간축은 ICT다. 이건 뭡니까? 시간축은 제 네 번째 축은 시간축이면서 시간을 길이로 나타내니까 C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시간의 속도가 C다. 시간은 광속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 광속으로 시간대 축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로켓을 안 타더라도 그냥 있어도 다 시간 축비를 광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엄청나네. 이미 우리는 해탈돼 버렸어요. 해탈 아닙니까 이거야? 해탈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주 전체가 사람뿐만 아니고 물체까지도 해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지는 불성이요 만물도 저처불성이라. 이 대단한 논리 아닙니까? 대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 깨침이 중요하다는 예, 예. 깨침. 이게 깨침. 강속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길이는 제로가 돼가지고 그런데 질량은 무한대고 시간도 무한대다는 것은 우리의 차원을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시간에 속박되어 있는 현재라는 것이 무한대로 늘어나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나 다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해탈의 모습 아닙니까? 해탈의 모습. 그럼 우리는 이미 해탈되어 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코 풀기보다 쉽다. 돼 있는데. 예, 이미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하신 게 예. 루시라도 하는 영화에 보면요. 예. 그거 뭐 말씀이 그대로 영화에 나오잖아요. 아 그래.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저 한번 봐야 되겠네. 예, 나중에 좀 다시 알려주세요. 예, 이미 해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해탈되어 있는데? 그럼 왜 또 그러면 이게 물질 개벽입니다. 이게 완전히 시간 벽을 확 열어버린 개가 10개짜고 벽은 뭡니까? 10벽짜입니다. 완전히 열린 거 아닙니까? 개벽입니다. 물질 개벽이 되어 있는데 그럼 물질과 정신은 같은 거 아닙니까 또? 그럼 물질이 개벽되어 있는데 이미 개벽되어 있는데 그럼 정신 개벽도 이미 됐나요? 정신 개벽이 됐나요? 그럼 왜 그건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 됐다 하면서 뭐는 안 됐다. 정신 개벽이 다 됐습니까? 됐다 하는데 왜 안 됐다 그렇게 했어? 정신 개벽이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뭘까? 의식이 물질에 잡히는 아닙니까? 아니죠. 이 우주 만유가 돌아가는 것은 모든 에너지, 모든 현상은 전부 진리 그대로죠.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미 성불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불.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법신불의 진리의 위력을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리 돌리느냐 저리 돌리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법신의 위력이죠. 그렇지. 법신의 위력인데 이걸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 사람은 법신 그대로 쓰면서 법신을 그대로 쓰면서도 먼지가 끼게 되는 거죠. 가리게 되는 거죠. 예. 시간과 공간을 갇혀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자기 의지 자기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썼느냐. 시간과 공간보다도 자기 예. 의지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게 문명이고 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강도시설을 해도 이 법신을 써서 강도시설 한 겁니다. 그게 방향이 틀려서 그런 거지. 그게 예. 업이잖아요. 업. 예. 자기가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모든 우주의 그 운행이 전부 이 법신의 위력으로, 법신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전부 다 절처불상이고요. 그런데 그 먼지가 끼고 잘못 방향을 틀은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두풀이에 가면은 모든 것이 쫙 해결돼 버립니다. 흔히 저도 저 화두풀이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교학과에 다닐 때
승사님한테서 한 학기 동안 들은 게 있거든요. 들은 대로 얘기하면요. 하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태 중에 중생제도 맞췄다. 이거 풀이가 잘 정확하게 풀이하는 사람 나 아직까지 못 봤는데 이거 하면 다 돼버립니다. 이미 모태중 이전이라도 이미 중생제도 돼 있는 겁니다. 중생제도 때 있다 가지 말고 중생이라는 상이 없죠. 모습이 없죠. 중생이 없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이걸 갖다 대면은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견성은 집에서 하고 솔성하기 위해서 이제 도물 스승 창다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요. 예. 물질적인 것하고 예. 그 영적인 것. 예.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하면서 인식하기는 텅 비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무국태국에서는. 그리고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물질. 어떤 속도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말하죠. 공간이라든지 네. 시간 이런 것들은 키로 말합니다. 에너지 키로. 그러면 영적인 것과 기는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결국 이쪽에서는 수련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정산정사도 영직기호 기직영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가득 찼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찼다면 가득 차고 영적인 것은 비었다면 텅 비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질량으로 담아 여기로 담아 이게 순환한다고 돌고 도는 이치로 이렇게 표현. 만일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뭐 음양상승 인과봉이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해서 음양상승의 이치라는 것은 어쩜 기의 변화거든요. 음극양극에서. 그럼 음양상승의 어떤 기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는 그럼 기 속에 영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런 이론들하고 물리학에서 이 하는 것들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또 존재는 있다. 또 가득 차 있다. 질량은 가득 차 있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결국은 그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인데 물질적인 문제하고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좀 일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제 입장에서 제가 느낀 바대로 얘기하면요. 그걸 나누는 것은 편의상 나누는 거고 원래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이제 편의상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해 보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 물리학에서 예.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없다로 그것은 이제 끝이다 말이에요. 예. 물리학은 예. 끝까지 설명이 끝인데 예. 우리는 원불교 교도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물체는 예.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로 예. 결론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말을 구사님은 아까 전에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예. 그 말에서 결론이 났는데 예. 난 알아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달리고 있다. 네. 달리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네. 예. 그래서 이미성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물리학의 한계도 갖고 했는데 물리학은 요즘 우리 물리학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외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양자역학 아닙니까? 양자역학이 들어가면요. 무처성 모든 곳이 존재한다는 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제. 예, 다 나옵니다. 양자역학 가면 이제 그 물리학의 경계를 뛰어넘은 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하고 물리학하고 이게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물리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물리학으로도 견성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와야 가르쳐 준다고. 근데 이장현 교수님 또 있어요 강연. 예. 이거 50분까지 아닙니까? 아니 그건 괜찮아요. 하셔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하셔요. 그 가운데 뭐라는 게 길이를 얘기하죠.
예, 예. 예, 예. 크기 말하자면 크기. 물리학에서 예, 크지. 아니 랭스 예, 길이가 렌스인데 길이가 제로 길이가 제로 되면은 이렇게 잠깐 공간 전체가 길이. 예. 예, 예. 물리학에서 양자가 됐건 간에 어떤 소립자 해서 어떤 존재라고 치고 존재 예, 예, 예. 그게 길이가 제로인 존재를 물리학에서 인정해요? 존재로? 뭐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게 시간만 그 시간 속도를 못 달린다 정도가 아니라 예. 길이가 없는 존재물은 없다라고까지 지금 물리학에서 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이제. 그렇지. 그래 사라진 거죠. 예. 사라지. 없다. 그런데 호킹 같은 사람도 예. 양자가 속기 아무리 해봐야 그 못 밝힐 거다. 예. 하는 게 그런 것일 것 같아. 예. 그런데 저 양자 역학에 가면요. 우리의 이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 소립자 세계에 가면 이게 다 가능합니다. 길이가 제로. 이 길이 제로. 예. 제로가 있어요? 예. 막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체도 사실은 길이 제로 됐다가 나타났다가 길이 제로가 됐다 나타났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현상 자체가. 은현자재라. 예. 원형 자체. 예. 그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전자가 있잖아요. 예. 전자가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예,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뭐냐면은 이게 반물 속에서 하나의 공기방울이 튀어나오듯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라는 게 있고 그 구멍이 있잖아요. 이걸 양전자를 하는데 그 반물질 속에서 양전자를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쌍으로 태어났다가 아주 짧은 순간에 다시 합쳐집니다. 그럼 전자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 모든 우리 눈에는 딱딱한 거 보이지만은 이 모든 현상이 다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렇지. 나타난 자리 있잖아요. 예, 예, 자리 그게 예.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게도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그게 있어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 입장이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나간 자리. 네. 나간 자리 그게 이유.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 양자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거시적인 현상하고 같다고 하는 게 나의 그 독창적인 그 가설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물리학계에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예, 그거 할 겁니다 저는. 자 오늘은 또 5번째로 머리가 틀릴 것 같은데. 50분까지 맞죠? 적절하게 끝내주세요. 또 집어넣나요? 요거 라스트로. 예. 이 그림 가슴 나오는. 매력적인. 매스 에너지 킵 에퀴블런스 네. 에너지하고 질량하고는 같다. 등가성. 예. 흔히 너무 유명한 공식이죠. E 이퀄 MC 제곱. 질량하고 에너지는 같다. 그런데 질량이 아주 작아도 광속도 제곱은 뭡니까? 30만 킬로 제곱이니까 엄청나다 아닙니까? 아주 작은 물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핵의 이제 원리 아닙니까? 핵의 원리. 요거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여기는 지금까지 하던 거하고 조금 차원이 조금 더 조금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수준이었다면 지금 이제 대학 수준. 강사님도 조금 힘드시겠네. 포기했어. 그 지금에 머리 짜내가 들었네.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미분 저번에 시간에 했죠. 예. 거리의 시간 미분은 뭡니까? 속도입니다. 왜? 미분이란 것은 변화율이라고 했죠. 변화율. 미분은 변화율입니다.
어떤 게 변하느냐 하는 그 유리인데 거리가 변화한 유리 속도 아닙니까? 차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게 속도죠. 또 예. 거리의 변화율이 속도입니다. 또 예.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율이 뭘까요? 속도의 변화율.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율이 뭡니까? 예? 시간. 속도가 변하는 거.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는 게 뭘까요? 에너지. 가속도죠. 가속도. 가속도. 예. 속도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변화율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예, 가속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양변에 dt를 곱해줘 버리면은 dx 이퀄은 v dt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F 힘, 포스. 힘은 뭘까요? 뭐가 힘일까요? 힘,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 예, 가속도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같잖아. 힘. 문제 예. 틀리거든. 예.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입니다. 힘. 예. 자, 그런데 가속도가 뭐였습니까? 질량의 미분이거든요. 속도의 미분이거든요. 이걸 간단히 표시하면 v 프라임 있고 a가 되죠. 프라임이 미분을 나타낸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간단히 나타내서 m v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게 m은 상수죠. 네.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는 미분 하나 안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분 기호 속에 집어넣어도 되고 빼내도 됩니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상수입니다. 그럼 이게 야속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mv의 미분 이렇게 되겠죠. mv가 뭘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뭡니까? 이게 모멘텀이라고. 예, 그 운동량이죠. 운동량. 예. p 프라임. 이 운동량은 p라고 이라. 운동량. p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p 프라임은 또 뭡니까? 이거는 프라임은 미분이기 때문에 dp dt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일이란 게 있습니다. 일. 이거는 뭐 그냥 뺍시다. 조금 이해가 빠를까 싶어서 했는데 더 복잡하기만 하고. 그다음에 K 카이네틱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K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이 홈페이지에 그림까지 올렸죠. 요걸 지금 밉니다. 힘 F로 밉니다. 밀었을 때 끌려가죠. 끌려가가지고 길이가 S가 됐다. 일이란 게 뭡니까? 이거 두 개 내적한 거, 곱한 거. 곱한데 이게 힘이라니까 힘은 순간순간에 이 거리의 변화한 양의 총합입니다. 총합이기 때문에 총합은 우리가 앞에서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S까지 이 S를 S라 놓으면은 X까지 F dx 이렇게 됩니다. F dx. 힘이 순간순간에 얼마만큼 어느 거리만큼 갔는지 그 순간순간에 양들을 합한 것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 F dx가 있는데 F dx가 아까 뭐였습니까? F dx가 F가 뭐였냐면은 여기 있고 DT. F
dp dt dx는 뭐였습니까? dx는 vdt죠. VDT. vdt 이렇게 되겠습니다. 0에서 v로 변합니다. 이 dt dt 쫙 날아가죠. 날아가므로 이거 0에서 v까지 vdp가 됩니다. vdp가 되겠죠. p는 아까 뭐였습니까? p는 mv였죠. p는 mv였으므로 이것은 0에서 v까지 vd mv 이렇게 됩니다. 또 m은 질량이니까 이 질량은 앞에서 질량의 정대에 의해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감마 m0 v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또 미분 공식 하나 우리가 앞에서 다 한 건데 기억을 잊어버렸을 것이므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미분 공식 하나 만들어 봅시다. FG 두 개의 곱의 미분은 어떻게 될까요? 곱의 미분은 F'G 플러스 FG 프라임. FG가 동시에 곱해져 있을 때의 곱의 미분법이죠. 곱의 미분법은 요걸 먼저 미분 한번 하고 곱하고 또 요걸 미분해서 그냥 곱하고 합한 것이 이 곱의 미분법. 이거 증명까지 저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은 FG 프라임 이퀄 FG 프라임 마이너스 이게 넘어왔으니까 F 프라임 G가 되겠죠. 이걸 넘겨서 거꾸로 쓸 뿐입니다. 양변의 정적분을 구해봅시다. 정적분. 그러면 여기 A에서 B까지 정적분 FG 프라임 dx 이퀄 이거 정적분 하려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하는데 부정적분과 미분은 역계산이라고 그랬죠. 미분계산 역계산끼리 만나면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되고 FG 만남죠. 거기에다가 구간 AB 값만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프라임 G dx 이게 부분적분법이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D가 뭡니까? D가 미분 아닙니까? 이거는 미분 표시 안 돼 있는 거고 F고 F가 V고 여기는 미분 기호가 D가 있으니까 요거 전체가 여기에 G가 됩니다. G가 됩니다. 감마 M0 V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FG 미분기호 다 빼버린 거 아닙니까? 이 미분기호 빼버리고 이렇게 곱하면은 뭡니까? 감마 M0 V 제곱이 되겠죠. 구간 0에서 V까지이고 마이너스 인티그랄 0에서 V까지 공식 AB가 0에서 V까지입니다. F'은 이제 V를 미분한 거 아닙니까? V를 X로 미분한 거 여기서 V DV이므로 이게 D가 이 뒤에 붙은 여기 적분 변수입니다. V가 V를 V로 미분하면 1이 돼버리죠. 1이 돼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거 G는 그대로 쓰면은 여기에 G입니다. 감마 M0 V DV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에 집어넣고 위껏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이거는 감마 M0 V 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걸 적분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이게 상수 M0는 앞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M0는 빼내고 이 감마가 뭐였느냐면은 루트 1 마이너스 C자성분의 V자성이 감마였죠. 그럼 이것을 치환적분을 써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치환적분을 씁니다. 1 마이너스 C자성분의 V자성을 G라고 놓아봅시다. 간단하게 적분하기 위해서. 그럼 양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C자성분의
2V가 됩니다. V 자성을 미분하면 2V가 되겠죠. dV가 붙고 dg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VdV는 마이너스 2분의 C 자승 dg가 되겠죠. 자, 요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VdV가 있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C 자승 상수이죠.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플러스 2분의 M0 C 자승이 붙습니다. 그럼 여기 남은 건 뭡니까? VdV였으니까 여기 dg가 남죠. 그 다음에 여기 남았습니다. 루트 g분의 1 이게 남았죠. 그 다음에 dg가 남죠. 여기 dg. 그럼 이게 루트는 뭡니까? 2분의 1제곱이죠. g의 2분의 1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또 뭡니까? g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역수치하면은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g의 마이너스 2분의 1승분의 d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에 이게 v가 제로이면은 여기 v가 제로이면은 1이 되죠. 그럼 여기 1에서 그러면 0이니까 1이지 맞아요. 예, v가 v이면은 g가 1이에요. v가 v 그대로이면은 이거 전체가 되겠죠. 예. g 그대로가 됩니다. g 그대로. g 그대로. 네, g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감마 m0 v 제곱 플러스 이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역수치하면 2가 됩니다. 2가 되면은 여기 2 곱해서 이게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그러면 m0 c 제곱 g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1 더했으니까 적분하면 1 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1에서 g까지 위끝 아래끝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찌 됐을까요? 감마 m0 v 자승 이게 g를 대입하면 그대로죠. 그러면 플러스 m0 c 제곱 g는 뭡니까? 루트 g의 2분의 1승인데 루트 g가 되겠죠. g는 1 마이너스 c 자승분의 v 자승 이렇게 되겠죠. 이걸 루트 g라고 우선 나타내 봅시다. 루트 g라고 써도 되죠. g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뭡니까? g 대신에 1 대입하면은 m0 c 자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마는 뭡니까?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c 자승분의 v 자승이요. m0 v 제곱이 되고 이것은 루트는 루트 속에 g를 그대로 바꿔 놓으면은 m0 c 자승 루트 1 마이너스 c 자승분의 v 자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거 통분합니다. 통분. 이 분모는 1로 보고 통분하면 이걸로 통분되겠죠. 그럼 루트 1 마이너스 c 자승분의 v 자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곱해주면 되잖아요. 곱해주면 여기 루트가 없어지고 1 마이너스 c 자승분의 v 자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n0 c 자승이 되겠죠. m0 c 자승. 요리 곱하면 뭡니까? c 자승은 약분되고 마이너스 m0 v 자승이 되죠. 플러스 m0 v 자승 있죠. 없어집니다. 요것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m0 c 자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감마입니까? 감마 m0 c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m0 c 자승이 되겠죠. 앞에 이게 뭡니까? k가 있죠.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은 k 플러스 m0 c 자승이 되겠죠. 감마 m0는 뭡니까? 감마 m0는 m이 되겠죠. m c 자승. 이게 뭡니까? 운동 에너지. 이거는 뭡니까? 정지계 아닙니까? 정지 에너지. 정지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중력에 의한 힘이죠. 중력에 위치 정지되어 있는 것은 중력밖에 작용 안 하잖아요. 이게 정지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이 중력입니다. 그럼 정지 에너지와 운동하는 에너지를 합친 게 뭡니까? 토탈 에너지. 이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 이
이꼴 MC 제곱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드려요. 예. 지금 이제 물질을 통해서 네. 물질의 질량이 이제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서 그거 들어가려면 나중에 저 토론 시간에 합시다. 지금 이거 끝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바로 핵의 원리인데 핵의 원리입니다. 아주 작은 질량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1905년에 발표했는데 40년 만에 1945년 5년 8월 6일인가 8일 6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떨어뜨린 핵폭탄은 우라늄 가지고 한 거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은 플루토늄 가지고 한 원자폭탄입니다. 전 세계 앞에 깜짝 놀랄 정도로 증명해 버렸잖아요. 이 공식을 증명해 버렸. 그래서 너무 유명해졌고 아인슈타인 하면 이 공식이 그대로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그 핵폭탄이 떨어졌고 1954년에 1945년이고 1954년에 소련서 이 원자력을 이용해 폭탄이 아닌 평화적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 예, 소련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전과 핵폭탄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내가 그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뺄까요? 설명할까요? 해볼까요? 예. 우선 이게 핵을 분열시켜야 됩니다. 핵을 분열시키려면은 뭘 하면은 중선자 총을 쏘면은 핵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라늄 235를 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폭탄 하나 터뜨립니다. 왜? 열이 필요한 거죠. 중선자 총은 중선자가 열을 받은 열을 품은 중선자로 쏴야 깨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열을 받은 중선자로 이렇게 총을 쏩니다. 이게 쏘면은 이 우라늄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우라늄 조각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중선자 두 개 하고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여기에 질량 손실이 생기는데 질량이 줄어드는데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열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중선자는 고속 중선자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 중선자인데 이것이 또 다른 우라늄과 만나서 또 핵분열을 일으키려면은 속도가 느려야 됩니다. 상당히. 굉장히 속도가 느려야만 핵을 부술 수가 있지. 빠르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이제 핵의 비밀이죠. 핵의 비밀.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그 핵 연료봉이라는 게 있죠. 핵이 열려면 그 흑연처럼 생기면 그게 이제 속도를 줄이는 매개체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수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정확하게 줄여야만 이게 핵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속도를 줄였을 때 다른 핵을 또 부수게 됩니다. 이게 두 개의 중선자가 그러면 연쇄적으로 빠른 속도로 빠박 하면서 약 수만도의 열이 생겨버립니다. 한꺼번에 수만도의 열이 생겨버리는데 이걸 이제 용기 속에 딱 가두면은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가 되고 이 용기를 탁 터뜨리면은 핵폭탄이 됩니다. 이 탁 터지면요 수만도의 그 열이 한꺼번에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일대 아주 넓은 지역에 몽땅 타버립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제가 그때 5살 정도 됐는데 나가사키에 있었어요. 저는 폐기는 폈습니다만은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그대로 생성이 남아 있어요. 이 완전히 제가 내가 만지면 싸르르 그냥
엄청난 열 때문에.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컸냐면요. 지하에 있은 사람도 그 열 때문에 피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그걸 빠져나오려고 막 해가지고 몽땅 타버리죠. 그러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류작용에서 확 위로 솟죠. 그래서 모든 걸 썰어서 확 위로 올라갑니다. 먼지니 뭐 물체니 모든 걸 썰어서 확 올라가는데 이게 버섯구름이 됩니다. 버섯구름이 되죠. 그럼 그 빈자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빈자리는 공기 메꿔줘야 되잖아요. 사방에서 이게 폭풍이 부릅니다. 폭풍이 확 폭풍이 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 방사능이 이제 섞여 있는 구름이 퍼지잖아요.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게 방사능은 온 천지에 다 퍼뜨립니다. 이게 핵의 위력입니다. 그러면 그안 터뜨리고 가뒀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열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열이 있으면은 저 전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을 돌 수 있는 터빈을 돌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5분밖에 안 남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끝을 맺겠는데요. 요게 이제 질량을 네.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되는 걸 말해줘요. 반대로 이렇게. 그까지 생각하셨네. M은 이꼴 E 분의 C 제곱 이래. 예, 그거는 제 전문 분야로 놔둘라 했는데 또 나오셔버렸네. 미리. 다음 시간에 그거는 이제 뭡니까? 간단하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원리입니다. 예, 창조되는 에너지가 바로 물질로 됩니다. E를 밑으로 넣으면 되죠. 모든 변화는 역변환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개발 못한 기술입니다. 예. 그러나 자연 현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야. 슬픔의 에너지가 있는데 아니야. 눈물이라는 물질을 그렇지. 받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데 아까 이게 뭐였냐면은 여기 P = MV라 했습니다. MV 그러면은 감마 M0 V가 됐죠. 근데 이게 전지질량입니다. 정지질량인데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 정지가 있겠습니까? 절대 정지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지구에 지금 정지했다고 합시다. 지구 위에서 정지가 되는데 정지입니까 이게? 아니죠.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도는 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 정지라는 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움직입니다. 그러면 정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감마 MV가 됩니다. E도 MC 자성이었잖아요. 아까 이게 뭡니까? 감마 M0 C 자성이었죠. 이 정지도 움직입니다. 움직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감마 M C 자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성 마이너스 C 자성 P 자성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 자성은 뭡니까? 요거 자성하면은 감마 자성 M 자성 C 사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C 자성 P 자성 하면은 감마 자성 요거죠. 감마 자성 M 자성 C 자성 V 자성 이렇게 됩니다. 감마 자성 M 자성 C 자성으로 묶어내면은 사성이었으니까 C 자성이 되겠죠. 마이너스 요 V 자성이 남았죠. 감마 자성은 뭡니까? 감마 자성은 루트가 없어지고 1 마이너스 C 자성분의 V 자성 이렇게 되겠죠. M 자성 C 자성 이렇게 되겠죠. C 자성 마이너스 V 자성. 여기에 C 자성을 분자분면 곱해주면은 C 자성 곱해주면은 C 자성 마이너스 V 자성이 되겠죠. C 자성 곱하고 C 자성 곱하니까 여기 C 자성 곱해주면은 M 제곱 C 사성이 되겠죠. 그러면 C 자성 마이너스 V 자성 이게 빠방 날아가죠. 날아가고 남는 건 뭡니까? M 제곱 C 사성이 되겠죠. 그리고 E 콜 요거 넘기면은 E 자성 E 콜은 C 자성 P 자성 플러스 M 자성 C 사성이 되겠죠. 그러면 E는 뭡니까? E는 루트가 돼서 루트 CP 자성
플러스 MC 자승의 자승. 이게 이제 이게 이퀄 MC 자승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이걸 앞으로 강의에도 쓸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